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루틴 큐레이터 예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칭이나 각종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데도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 몸을 위한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치고 있었을 발의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방식이 꽤나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영상에서 발이 그렇게 중요하다 몇 번이나 언급했던 것만큼 오늘은 본격적으로 발에 대해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발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고유수용성 감각이란. 세 번째, 체형 교정의 원리.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라는 목차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우리 몸은 있잖아요, 여러분. 발, 무릎, 골반, 척추, 어깨, 목, 얼굴, 심지어 두피까지 하나의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발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구조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평발은 발이 지면에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무릎을 안쪽으로 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반이 제대로 서 있고 싶어가지고 보상적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은 척추와 어깨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운동사슬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자, 다시 발부터 시작해볼게요. 우리 몸의 각 관절들은 그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안정성과 가동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발목은 가동성 관절이에요. 그리고 무릎은 안정성, 고관절은 다시 가동성, 허리 척추는 다시 안정성, 등 척추는 다시 가동성, 목 척추는 안정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징검다리처럼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까요? 이거를 우린 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 제가 살짝 응용하는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 있죠? 특히나 런닝할 때 무릎이 너무 아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발목 관절과 고관절을 잘 못 쓸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아까 발목이랑 고관절이 무슨 관절이라고 했죠? 가동성 관절. 가동성 관절이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발목과 고관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무릎이 과도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할 때 무조건 발목과 고관절을 잘 풀어주셔야지 무릎이 자기 기능인 안정성 역할을 하면서 고관절과 발목이 잘 쓰이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그러면 나는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왜 우리 무거운 거 들 때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요, 자세가 요래 허리가 쓰이면 안 되는 자세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세수할 때 뭔가 몸을 숙일 때 이때 사실은 고관절과 등 척추가 먼저 움직여주고 허리가 안정성 관절이어서 따라줘야 되는데 얘네가 굳어 있으니까 허리만 움직여서 허리가 과도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특히 하체 운동 하시는 분들 스쿼트 하고 나서 허리가 엄청 아프다 그러잖아요. 스쿼트는 근데 기립근도 같이 쓰여서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쳤다 하시는 분들은 고관절이 정말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스쿼트 하기 전에 고관절 가동성 잘 늘려주고, 그리고 데드리프트 하실 때 허리 아프신 분들도 우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관절 자체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같이 잘 해주셔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운동할 때 고관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고관절 가동성 운동해주세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가면 척추 하나하나 분절하는 거 선생님들이 많이 시키잖아요. 그것도 등 척추의 가동성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어느 한 곳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여기저기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몸에서 각각의 관절들을 잘 움직이는 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있거나. 그래서 다시 발로 돌아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왼쪽 발에 무지외반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치도 더 무너져 있고 확실히 왼쪽 발가락들이 오른쪽 발가락보다 덜 움직여요. 그래서 왼쪽 무릎이 아프고요. 골반도 왼쪽으로 살짝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띠면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등 척추도 그 척추측만증 형태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 어깨도 돌아가 있고 얼굴의 비대칭도 그래서 생긴 케이스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를 봐주실 때 감사하게도 되게 건강해 보이는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저도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이런 운동해라 저런 운동해라 하지 못하는 것도 먼저 발을 보고 그 사람의 체형을 보고 그에 맞는 운동이 필요한 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스쿼트가 좋대. 그래서 나 스쿼트 자세 그냥 보고 했어. 근데 뭔가 난 무릎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파. 그런데도 좋다니까 계속해.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관절들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고 근육도 긴장되어 있어서 통증을 불러오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퇴행성 관절염, 허리 디스크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운동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발에 진심인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운동을 제대로 배워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 발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발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걸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요수용성 감각과 발가락을 잘 사용하기를 꼽을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봐볼게요. 여러분들, 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눈 감고 계세요? 그리고 손을 코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눈 감았는데도 바로 찾았죠? 이게 바로 고요수용성 감각 덕분인데요. 사람은 80%를 이 시각에 의존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손, 발, 입술 이런 데에 고요수용성 감각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뭔가를 만지고 또 움직여주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 시각에 너무 의존하는 거를 좀 낮춰주면서 몸의 감각 자체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앉고 서 있을 때 계속 거울을 보면서 앉고 쓸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울이 없는 이상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요수용성 감각이 잘 발달하게 되면요, 내가 거울을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어디에 무게중심을 주고 있는지 뇌가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고요수용성 감각은 뇌가 내 몸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발의 감각입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감각 수용체가 있고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 감각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자세를 조정하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발은 뇌와 가장 가까운 감각 시스템 중 하나예요. 가장 멀리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이유. 멀리 있으니까 이 감각으로라도 최대한 수용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손가락을 우리가 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만큼 발가락들도 뇌가 신호를 보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건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가락 운동도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만큼 발은 수많은 신경 말단과 압력 센서가 몰려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을 때 지면의 변화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울퉁불퉁한 길 이런 것들을 뇌에 전달합니다. 진짜 이거는 동물로서의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의 감각이 없으면요, 이제 좀 수명이 단축될 위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길 너무 잘 되어 있잖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감각도 조금씩 죽게 되는 게 우리 현대인입니다. 어쨌든 뇌는 발바닥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몸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활성화된 사람들은요, 거울을 보지 않고도 바른 자세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왜 체형교정 가면은 눈 감고 걸어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눈 감은 상태로 사진을 찍어요. 그럼 내 몸이 이쪽으로 틀어졌는지 이쪽으로 틀어졌는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 교정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내곤 합니다. 반대로 고요수용성 감각이 둔한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인지조차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발이 지면을 느끼지 못해서 중심을 잘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보면 낙상사고가 많은 이유들도 이런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살려주는 건 정말 평생 익혀주셔야 하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발가락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코어가 무너져요. 코어랑 발가락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허리에 과사용을 불러오게 돼요. 코어가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단 내 몸은 서 있어야 되니까 기립근이 대신 과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오래 서 있으면 허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 코어가 없이 허리만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치가 무너지면요, 정강이가 휘고 무릎은 안으로 돌고 허벅지 뼈도 안으로 돌아요. 그래서 오다리가 생깁니다. 과거의 저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양쪽 아치가 똑같이 무너진다는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저도 왼쪽 아치가 다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반에 불균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고요수용성 감각이 이렇게나 중요한 걸 알았죠, 이제 우리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릴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마사지. 제가 마사지 정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발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부 아래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감각 수용체가 활성화돼요. 손으로 자주 만져주는 것도 좋고요. 마사지볼을 사용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매번 추천드렸던 이 나보소 뉴로볼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오돌토돌 돌기가 있어가지고 발바닥 근육의 구석구석, 근막 사이사이까지 자극해주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용 중인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활용해주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무작정 구매하지 않기? 근데 진짜 좋긴 해요. 저도 제 돈 재산이에요.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고요수용성 감각을 살려주게 되면요. 그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요수용성 감각을 살리는 운동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운동할 때 발에 진심인 선생님을 만나세요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이유에서입니다. 교정 운동은요, 여러분, 단순히 어딜 더 쓰고 덜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것부터가 진짜 교정의 시작이에요. 무너진 체형들은 근육보다는 감각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특히 계속 강조드렸던 발의 감각. 발이 뇌에 보내는 피드백이 살아날수록 자세는 스스로 교정됩니다. 운동을 해도 자세가 안 잡힌다면 뇌가 내 몸을 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발을 통한 감각이 입력이 돼야 신경계가 통합되고 스스로 자세를 재조정할 수 있는 출력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선생님이 코칭을 해주니까 바른 자세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뒤돌았는데 라운드 숄더 되어 있고 허리 무너져 있고 스스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집 가는 길에 다 무너지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운동을 뭐 일주일에 2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루만 해도 24시간인데 그동안 계속 이상한 자세로 있다가 어쩌다 운동 한번 갔어. 50분으로 많은 게 변할 거라는 기대가 전 살짝 솔직히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렇지만 정말 교정을 원하신다면 감각부터 깨워주셔야 해요. 틈틈이 시간 낼 때마다 집에서 계속 해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감각을 깨우는 것이 진짜 체형 교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고요수용성? 중요한 거 알았어. 그것만 하면 돼? 아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 여러분 발 마사지 했어요? 어디 했어요? 발바닥 했죠? 발가락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발가락도 고요수용성 감각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손가락처럼 잘 써야 한다고 했죠. 제가 인스타그램 무물통에서 질문 받았을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뉴루볼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마사지 해주시면 발바닥, 발가락 다 마사지 해주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 발가락들은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손가락처럼요. 그게 이제 발가락에 벌림근들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왜 갓 태어난 애기들 발 보세요. 아직 걷지 않은 애기들 발. 어때요? 너무 예쁘게 잘 벌려져 있죠? 원래 발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운동할 때 이런 교정기를 착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저는 발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라서 매번 구매해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사지랑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부터 우리 같이 해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풀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타임라인 참고하셔서 꼭 해주세요. 저는 일단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뉴로볼을 사용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포인트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걸로도 충분히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발가락이랑 발바닥 사이에 있는 그냥 발 가운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꾹꾹 한번 밟아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아픈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바닥 전체적으로 한번 꾹꾹 밟고 마사지를 해보면서 나는 어디가 가장 불편한지를 찾아볼 겁니다. 뒤꿈치 쪽까지 잊지 말고 발바닥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주시고요. 가장 안쪽 그리고 바깥쪽도 꾹꾹 골고루 눌러줘 봅니다. 발가락들도 하나하나씩 눌러준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마사지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이제 순서대로 해볼 건데 우리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곳 볼 부분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이힐 신을 때 또는 까치발 할 때 지면에 닿는 부분 있죠. 거기를 볼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닿을 수 있게끔 마사지 볼을 두고 그 다음 체중을 꾹 눌러줍니다. 3초, 2초, 1초 정도 있어주셨다가 이번엔 발 가운데 부분, 이제 아치가 가장 움푹 파이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다가 대고도 유지 3초, 2초, 1초. 좋아요. 이제 가장 마지막 뒤꿈치랑 발바닥 아치 부분 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건데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체중을 꾹 눌러서 3초, 2초, 1초. 이게 처음에는 온몸에 힘을 빼면서 체중을 오로지 마사지 볼에 싣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차근차근 연습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가장 아픈
아픈 또는 불편한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그 부분을 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지금 염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라면 웬만하면 마사지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 마사지를 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때 진행해 주시고요. 이 마사지 방법들은 저는 거의 매일 밤마다 스킨케어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서 있었던 날, 걸었던 날 해주시면 더 좋고 저처럼 웬만하면 매일매일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가락들도 잊지 않고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실 건데 이 뉴로볼이 좋은 게 발가락만 따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풀릴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고 난 후에 발가락들도 움직여줄 겁니다. 이 뉴로볼의 안쪽에 이렇게 회색의 작은 공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마사지 하는데 용이한데 일단 요걸로 발바닥 근막을 아까처럼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진짜 가끔 해주는데 발이 많이 지쳤을 때 해주고 나면은 훨씬 피로도가 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실 때는 여러분들 심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공을 지그시 굴려주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셨으면 발바닥 근막이 어느 정도 풀렸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막 정해진 횟수 같은 건 없고요. 최대한 많이 잘 풀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가락을 한번 풀어볼 건데 발가락은 요 작은 공을 내가 발가락 사이사이에 넣는다 생각해 주시고 꾹 움켜쥐듯이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처럼 발가락도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신경이 죽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발가락 사이사이 신경들을 하나하나씩 깨워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 한번 꾹 눌러서 움켜줬다가 그리고 두세 번째 발가락, 네다섯 번째 발가락에 차례대로 넣어주시면서 이 공을 내가 터뜨리겠다라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발가락들이 힘을 잘 못 써서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발가락들은 한 번에 제가 원하는 대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맞춰서 나는 어느 한쪽이 더 불편하다,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연습해 주시거나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뉴로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건을 가지고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건을 바닥에 깔아놓고 웬만하면 좀 미끄러운 바닥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은 러그인데 이렇게 해서 발가락의 힘만으로 수건을 움켜주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때 땅을 지지하고 있는 발의 균형 감각도 길러줄 수 있고 수건을 들어올리는 발가락들의 힘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오로지 한번 발가락만 움직여 볼 건데요. 일단 발볼 부분은 바닥에 여전히 붙어 있는 상태로 정말 오로지 발가락들만 올려봅니다. 이제 발가락들 중에서 엄지발가락만 바닥에 내려볼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마음대로 안 될 거거든요. 전제는 우리 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엄지발가락 내려져 있는 상태로 새끼발가락까지 한번 내려볼 건데 우리 두세 네 번째 발가락들은 여전히 공중 위에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발가락들만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새끼발가락만 바닥으로 내려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새끼발가락만 바닥에 붙어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엄지발가락도 한번 내려봅니다. 아까와 같이 두세 네 번째 발가락은 여전히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만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주셨다가 이번에는요, 여러분 발가락들을 다 내린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발가락들은 바닥을 더 꾹 눌러주실 거고요. 자, 엄지발가락 내렸다가 다시 한번 엄지발가락 업 반복할 겁니다. 다운, 다시 한번 업,
좋아요. 이번에는요. 마찬가지로 발가락들 다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만 바닥을 지지하고 두세 네 번째 발가락만 올려볼 거예요. 좋아요. 다시 발가락 내렸다가 두세 네 번째 발가락만 업. 요게 처음에는 진짜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뇌에서 신경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호에 발가락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가락 하나하나 더 개별적으로 써보는 연습을 할 건데요. 우리 발가락들만 다시 업 올려준 상태에서 새끼발가락만 내려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도 새끼발가락 따라 내려가 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까지 다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새끼발가락 다운,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까지. 좋아요. 이번에는요. 발가락들이 다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올려볼 거예요. 오케이. 엄지발가락 따라 두 번째 발가락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시 돌아와요. 피아노, 솔, 파, 미, 레, 도. 다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발가락을 손가락 하나하나씩 피아노를 친다 생각해 주시면서 움직이는 훈련, 요거 틈날 때마다 자주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지만 이제 우리가 이 발가락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활용을 하는 건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 신경들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 편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페디큐어, 발톱에 예쁜 색칠을 할 때 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저처럼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스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발가락 교정기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처음에 입문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로 한번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난 진짜 발가락 그래 너무 중요성 알겠어, 나도 제대로 케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문 발가락 교정기를 저처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프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안 할 가능성이 크니까 제가 다이소템을 좀 더 추천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발에 진심이 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동안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드린 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 나름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발음에도 신경을 써줍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목소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소중히 받아들이면서 매번 발전하려고 노력할 테니 예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